예비 천만 감독 장항준, 조용히 밝혀진 미담. 왕과 사는 남자가 개봉 26일 만에 8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영화 흥행과 더불어 장항준 감독의 미담이 전해져 화제입니다. 영화에서 파난성무사 유기산 역을 연기한 배우 김용석은 촬영 중 모니터로 이동하며 며칠 전 아기가 태어났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 장항준 감독은 핸드폰 줘봐. 내 번호 알려줄 테니까 집 주소 알려줘. 기저귀 보내줄게. 처음에 기저귀 엄청 많이 필요하거든요라고 말했다고 하죠. 당시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연락처를 주고받지 못했지만 장항준 감독은 김용석의 번호를 알아내 다음날 실제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나 장항준이야. 주소랑 아기 쓰는 기저귀 종류 보내줘. 그리고 집으로 기저귀 2박스가 배송됐습니다. 김용석은 연기자로서의 외로움과 가장으로서의 부담을 위로받은 느낌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인생은 장항준처럼이라는 말도 남겼죠. 작품의 흥행만큼이나 훈훈한 미담. 영화보다 더 따뜻한 뒷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넌 학생, 난 선생, 24년 만에 재회. 드라마 로망스의 주인공 김하늘과 김재원이 드라마 방영 이후 24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두 사람은 일본 위성극장에서 방송된 로망스 재방송 기념 특집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마주한 두 사람은 촬영 당시의 비하인드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하늘은 SNS에 다시 만난 로망스라며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죠. 칠판 앞에 나란히 선 두 사람. 20년이 훌쩍 넘었지만 변함없는 외모에 누리꾼들은 냉동인간 아니냐, 이 조합을 다시 보다니라며 반가워했습니다. 2002년 방영된 로망스는 남고생과 여교사의 사랑을 그린 작품. 김하늘의 난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 라는 대사는 당시 큰 화제를 모았고 김재원은 살인미소로 원조 꽃미남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 작품은 일본에서도 인기를 끌며 초창기 한류 붐을 이끌었죠. 24년이 지나 다시 마주한 두 사람. 그 시절 감성 다시 한번 소환됐습니다. TV 안 보이더니 다들 틱톡에 있었다? 최근 활동이 뜸했던 연예인들이 틱톡 라이브로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박시후, 임주환, 장수원, MC몽, 박경 등 한때 인지도를 쌓았거나 논란의 중심이 되어 사라진 스타들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과 실시간 소통 중이죠. 틱톡은 숏폼 영상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지만 라이브 서비스는 별도의 생태계를 형성하며 또 다른 연예인 무대로 자리 잡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배우 박시우가 틱톡 라이브에서 월 5억 수익을 올린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박시우 측은 사실이 아니며 세금과 수수료 구조가 크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에도 연예인들이 몰릴만한 매력은 분명합니다. AI 실시간 번역으로 해외 팬과 바로 소통 가능하고 별도 제작비 없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TV와 스크린이 전부였던 시대를 지나 이제 연예인의 무대는 손안의 라이브 화면으로 확장됐습니다. 틱톡 라이브, 부업일까요? 새로운 본업일까요? 단종에서 군인으로 박지훈, 차기작 확정. 천만을 눈앞에 둔 영화왕과 사는 남자에서 단종역으로 신드롬급 인기를 얻은 박지훈. 이번엔 군복을 입습니다. 차기작은 티빙 오리지널 취사병 전설이 되다. 총 대신 시카를 탄띠 대신 앞치마를 두른 취사병이 전설로 성장하는 밀리터리 판타지 드라마입니다. 박지훈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살아온 주인공 강성재 역을 맡았습니다. 힘든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입대한 흑수저 주인공이 군 생활 중 정체불명의 퀘스트 시스템을 만나 레벨업하는 이야기를 그릴 예정이죠. 원작자 제이로비는 SNS를 통해 캐스팅 소식을 알리며 평생 운다 썼다. 소설 표지 찍고 나왔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작품은 약 8개월간 촬영을 마치고 크랭크업, 올 상반기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극 속 비운의 왕에서 군대 취사병으로 변신하는 박지훈. 이번엔 또 어떤 인생 캐릭터를 남길까요? 성형 대신 커피차, 장항준 천만 공약 정정. 영화왕과 사는 남자가 천만 관객을 눈앞에 두면서 감독 장항준의 과거 공약이 다시 화제가 됐습니다. 장항준 감독은 지난 1월 SBS 파워 FM 배성재의 텐에 출연해 천만이 될 리도 없다며 영화가 천만을 넘으면 개명, 성형수술, 유람선 파티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영화는 엄청난 속도로 천만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 예상 밖 흥행이 이어지자 장항준 감독의 공약도 덩달아 화제가 됐고 지난 4일 다시 출연한 배성재의 텐에서 저게 뉴스거리가 되나라고 생각했다며 또 차라리 말도 안 되는 공약이라 다행이다. 만약 전 재산의 반을 내놓겠다라고 했으면 어쩔 뻔했냐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죠. 결국 공약은 현실적인 방향으로 수정됐습니다. 오는 12일 서울 중구 서울신문사 광장에서 관객들을 위한 커피차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한 것. 장항준 감독도 직접 참석해 감사 인사를 전할 예정입니다. 장항준 특유의 경거망동 캐릭터다운 해프닝이었습니다. 단종 박지훈, 단종문화재 불참 확정. 영화왕과 사는 남자에서 단종을 연기한 박지훈이 오는 4월 열리는 단종문화재 불참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장항준 감독은 단종문화재 개막식과 초청 강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밝혀 출연 배우들의 참석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단종문화재 측은 공식 SNS를 통해 박지훈 배우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 착오 없으시길 바란다고 공지했습니다. 하지만 박지훈은 따로 촬영한 축하 영상 메시지를 통해 영월과 단종에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영월과 단종에 따뜻한 관심 부탁드리고요. 제59회 단종문화재가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훈의 불참은 아쉽지만 단종문화재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4년 만에 복귀 이휘재, 시작부터 시끌. 방송인 이휘재가 부르의 명곡을 통해 4년 만에 방송 복귀를 예고했습니다. 오는 16일 녹화되는 연예계 가왕전 특집에서 경연 참가자로 무대에 설 예정이며 해당 방송은 3월 28일과 4월 4일 두 주에 걸쳐 공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소식이 알려지자 시청자 게시판에는 항의 글이 쏟아졌습니다. 제작진이 감을 잃은 것 아니냐, 왜 굳이 논란 있는 인물을 섭외했냐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이휘재는 과거 여러 구설에 휘말린 바 있습니다. 2016년 SBS 연기대상에서 배우 성동일에게 무리한 발언을 했던 일,
놀이공원 장난감 먹튀 의혹, 그리고 아내 문정원의 층간소음 논란 등이 겹치며 여론이 악화됐습니다. 결국 그는 2022년 활동을 중단하고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떠나 긴 공백기를 보냈습니다. 제작진은 노래에 진심인 연예인 가운데 인지도와 캐릭터를 고려해 섭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4년 만에 복귀 무대, 과연 여론을 바꿀 수 있을까요? 1100만 돌파 왕사남, 1300만도 가시권, 영화왕과 사는 남자가 개봉 33일 만에 누적 관객 1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기록은 파묘 40일, 서울의 봄 36일, 광해왕이 된 남자 48일보다 더 빠른 속도이며 범죄도시 4와 비슷한 기록입니다. 흥행 기념으로 공개된 건 배우들이 직접 적은 6글자 명패 소감. 감독 장항준은 왕, 감사합니다. 유해진은 당나귀가 왔소. 단종 역의 박지호는 사랑 주신 덕분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 유지태는 천만이 현실로, 전미도는 천번만번 감사, 이준혁은 감사한 마음뿐, 안재홍은 마치 꿈만 같다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관객들 역시 연기가 아니라 진짜 그 인물 같다. 보고 나서 단종 이야기를 찾아봤다는 반응을 남기고 있습니다. 1300만 관객을 돌파하게 되면 한국 역대 흥행 영화 탑10에 진입하게 되는데요. 과연 이 흥행은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12부작 대세 속 16부작이 통했다. 드라마 언더커버 미스 홍이 용두용미 작품이라는 평가 속에 웰메이드 16부작에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최근 드라마 시장은 빠른 전개를 선호하는 시청자들 때문에 12부작이 대세로 자리 잡았죠. 하지만 언더커버 미스 홍은 16부작이라는 긴 호흡을 오히려 장점으로 바꿨습니다. 35살 증권감독관이 20살 고졸 여사원으로 위장 취업한다는 설정, 그리고 중반부에는 비자금대도 전개까지 더해지며 마지막 회까지 긴장감을 이어갔습니다. 주연 박신혜 역시 대본이 재밌었고 도전해보고 싶은 캐릭터라고 밝혔죠. 시청률도 상승세였습니다. 첫 회 3.5%로 시작해 11회에서 10%를 돌파했고 마지막 회까지 두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끝까지 완벽했다. 오랜만에 마지막까지 본 드라마라는 반응이 이어졌는데요. 언더커버 미스 홍 16부작 드라마도 여전히 통한다는 걸 제대로 보여준 작품이었습니다. 천만 영화 왕사남, 표절 논란 진통. 영화왕과 사는 남자가 1000만 관객을 돌파한 가운데 이번엔 표절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논란은 엄흥도 유족의 주장으로 시작됐습니다. 2019년 세상을 떠난 엄흥도의 31대 손이자 연극배우 엄씨가 과거 집필했던 엄흥도라는 드라마의 시나리오와 비슷하다는 것인데요. 단종이 음식을 통해 마음을 여는 장면, 절벽에서 투신하려는 단종을 구하는 장면, 궁녀를 단일 인물로 설정한 점 등 무려 7가지가 유사하다는 주장입니다. 유족 측은 제작사의 창작 경위와 자료 출처를 밝히라는 내용 증명까지 보낸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작사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순수 창작물이며 타 작품을 참고하거나 표절한 사실은 없다. 또 창작 과정이 모두 기록돼 있고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영화는 1170만 관객을 넘기며 흥행을 이어가는 상황. 1000만 흥행 속에 불거진 표절 논란.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될까요? 임영웅, BTS 제치고 스트리밍 1위 기록. 가수 임영웅이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에서 역대 누적 스트리밍 1위에 올랐습니다. 11일 기준 임영웅의 누적 스트리밍은 무려 135억 회를 돌파했는데요. 방탄소년단이 10년 넘게 지켜온 기존 1위 기록인 134억 8891만 회 기록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특히 글로벌 팬덤을 가진 그룹을 제치고 솔로 가수로 정상에 오른 기록이라는 점에서 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임영웅은 팬카페를 통해 135억이라는 숫자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며 이 기록은 제가 아닌 팬들이 만든 기록이라고 공을 팬덤 영웅시대에게 돌렸습니다. 또 신나서 오늘 밤 많이 먹겠다며 유쾌한 소감도 덧붙였죠. 한편 임영웅은 금발 스타일로 파격 변신한 모습도 공개해 화제를 모았고 오는 9월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대형 콘서트 아임이어로 더 스타디움2를 열고 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미스트롯 2 2등 서름, 5년 만에 뒤집었다. 가수 홍지훈이 현역가왕 3에서 최종 1위를 차지하며 제3대 현역가왕에 올랐습니다. 100일간 이어진 서바이벌에서 무려 121만 건이 넘는 실시간 투표가 진행됐고 홍지훈은 총점 3727점을 기록하며 정상에 올랐습니다. 우승 상금은 1억 원, 그리고 2026 한일가왕전에 나설 대한민국 대표 톱 7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홍지훈은 결승 무대에서 울 엄마를 부르며 구성진 정통 트로트 창법으로 극찬을 받았는데요. 사실 그의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국악 전공이었지만 성대 문제로 방향을 바꿨고 아이돌 오디션 믹스9에서도 데뷔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후 내일은 미스트롯2에서 최종 2위, 선에 오르며 이름을 알렸지만 우승 문턱에서 아쉬움을 남겼죠. 그리고 5년 뒤 그 서름을 현역가왕 우승으로 씻어냈습니다. 2등의 기억을 넘어 마침내 정상에 오른 홍지훈. 이번엔 진짜 가왕이 됐습니다. 장항준, 영화 지분자가 너무 아쉬워. 영화왕과 사는 남자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장항준 감독이 뜻밖의 아쉬움을 털어놨습니다. 이 영화는 지난 6일 1000만 관객을 넘긴 데 이어 현재 누적 관객 약 1200만 명을 기록했는데요. 지난 11일 유튜브 비밀보장 560회에 전화 연결해서 장항준 감독은 이렇게 될 줄 몰라 영화 지분을 아주 조금만 걸어놨다. 생각만 해도 너무 아깝다며 우픈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지분을 크게 걸었으면 비보 앞에 큰 건물 하나 지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는 말도 덧붙였죠. 흥행 소감에 대해서는 가끔 잠에서 깨면 꿈이었구나 하고 돌아가는 상상을 한다. 그게 제일 악몽 같다며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아내 김은희 작가와 딸은 매일 관객수 스코어를 확인하며 함께 기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편 1000만 공약이었던 성형하고 국적 바꾸겠다는 발언에는 네티즌들과 잘 합의를 봐야 한다며 웃어넘겼습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영화의 초대박 흥행에 장항준 감독의 러닝 개런티는 수십억 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재테크 관심 없다 류준열, 언행 불일치 B2. 배우 류준열의 과거 인터뷰가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19년 영화돈 홍보 당시 그는 돈보다 사람이 위에 있어야 한다며 재테크에는 큰 관심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팬사인회도 성공하세요.
부자 되세요? 대신 행복하세요 라고 써줬다고 말하기도 했죠. 그런데 최근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 보도에서 류준열 가족법인의 강남 빌딩 투자가 다시 종료됐습니다. 해당 법인은 2020년 서울 역삼동 건물을 약 58억 원에 매입한 뒤 신축 후 2년 만에 약 150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약 9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발생한 셈인데 매입 자금의 상당 부분은 개인보다 대출이 수월한 법인 명의 대출로 조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류준열 측은 개인 자산 관리 차원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던 배우. 그의 언행 불일치에 대중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왕사남 1300만 돌파, 명랑도 넘볼까? 영화왕과 사는 남자가 누적 관객 1300만 명을 돌파하며 흥행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봉 6주 차에도 하루 55만 명이 극장을 찾으며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속도라면 서울의 봄 1312만과 괴물 1301만의 기록을 넘는 것은 확정적입니다. 현재 한국 영화 중 1300만 관객을 넘긴 작품은 명량, 극한 직업, 신과 함께 국제시장, 베테랑, 그리고 서울의 봄과 괴물입니다. 심지어 외화를 포함한 전체 순위에서도 아바타의 1400만과 어벤져스 엔드게임 1397만 기록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역대 한국 흥행영화 탑3는 명량 1761만, 극한 직업 1626만, 신과 함께 죄와 벌 1441만입니다. 1400만을 넘긴다면 탑3 진입도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죠. 브레이크 없는 흥행질주로 단숨에 1300만을 넘어선 왕과 사는 남자. 과연 흥행 순위 몇 위로 마무리하게 될까요? 최상의 컨디션 아냐, 공연 후 전액 환불. 가수 10cm, 권정열이 싱가포르 공연을 마친 뒤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14일 열린 10cm 아시아 투어 싱가포르 공연. 공연 당일 갑작스러운 목 컨디션 저하로 현지 의료진의 진료까지 받았지만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대에는 예정대로 올랐습니다. 공연은 끝까지 진행됐지만 10cm 측은 이후 뜻밖의 공지를 올렸습니다. 최상의 컨디션으로 완성도 있는 무대를 보여드리지 못했다며 공연 티켓 전액 환불을 결정한 겁니다. 공연을 정상적으로 끝냈는데도 관람료를 모두 돌려주겠다는 드문 사례였죠. 10cm는 아메리카노, 봄이 좋냐, 콘서트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사랑받아온 가수입니다. 현재 아시아 투어는 서울, 부산, 방콕, 싱가포르를 지나 도쿄와 홍콩 등 여러 도시로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무대는 끝났지만 팬들에게는 더 진심이 전해진 순간. 이 결정, 오래 기억될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이장우 순댓국집, 수천만 원 미수금 논란. 배우 이장우가 순댓국집 식자재 대금 미지급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디스패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돼지머리, 곱창 등 식자재 대금이 최대 6,400만 원까지 밀렸고 현재도 4천만 원 이상 미정산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납품업체 측은 연예인이라 믿고 기다렸는데 1년 넘게 결제가 미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이장우는 방송과 유튜브에서 직접 끓였다, 내 가게다라며 순댓국집을 홍보해왔는데요. 하지만 논란이 불거지자 이장우가 이사로 있는 회사 측은 가게는 친구가 운영했고 이장우는 초기에만 참여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입니다. 가게를 홍보할 땐 내 가게, 미수금이 생기자 친구 가게라는 해명에 논란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납품업체 측은 이장우를 보고 납품했다, 내부 사정은 모르겠고 밀린 돈만 빨리 갚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호평에 폐업한 카레집에 이어 순댓국집까지 이장우의 사업은 바람잘날 없네요. 1박 2일 봄동 비빔밥, 알고 보니 얼갈이? 과거 1박 2일에서 나온 강호동의 봄동 비빔밥. 당시 방송 직후 영등포 시장에서 봄동이 전부 동날 정도로 엄청난 열풍을 불러왔습니다. 최근에는 쇼폼으로 다시 퍼지며 조회수 500만을 넘겼고 SNS에는 관련 레시피가 1만 건 넘게 올라오며 두 쫑크의 뒤를 잇는 하나의 트렌드로 떠올랐습니다. 심지어 봄동 가격도 한 달 사이 약 30% 상승했을 정도인데요. 그야말로 15년이 지나도 다시 유행을 만드는 레전드 먹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15야에서 나영석 PD가 그때 사용한 건 봄동이 아니라 얼갈이 배추였다고 고백한 건데요. 당시 할머니가 봄동이라고 불러 그대로 방송에 나갔고 나중에 직접 해봤는데 맛이 달라 다시 확인해보니 얼갈이었다는 거였죠. 무려 15년 만에 진짜 주인공이 밝혀진 셈입니다. 전 국민이 따라 만든 봄동 비빔밥. 그 시작은 사실 얼갈이 배추였습니다. 190cm 육박 삼둥이, 아빠 키도 넘었다. 배우 송일국의 삼둥이, 대한민국 만세의 최근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과거 슈퍼맨이 돌아왔다 해서 국민 조카로 사랑받던 그 삼둥이인데요.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DC 인사이드, 슈퍼맨이 돌아왔다 갤러리에 최근 삼둥이의 생일을 기념해 팬들의 선물을 전달한 인증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아빠 송일국의 키 185cm를 훌쩍 넘어선 모습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 첫째 대한이는 최근 송일국이 이제 대한이는 저보다 키가 큽니다 라고 말했던 말대로 아빠보다 큰 무려 190cm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아직 성장판도 열려있는 상황에 송일국 역시 아이들이 190cm를 넘을까 매일 기도한다고 말할 정도인데요. 사진과 함께 작성된 글에서 송일국이 대한이는 이과 끝판왕, 민국이는 문과 끝판왕, 만세는 자유로운 영혼의 끝판왕이라고 말했다고 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기억 속에 남아있던 아기 시절 삼둥이가 이렇게 컸다니 시간이 참 빠르네요. 성시경, 광어 회 먹고 비주얼 전성기. 가수 성시경이 다이어트에 성공하며 확 달라진 모습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 1월 95kg에서 시작해 3월 중순에는 85kg대까지 두 달 만에 약 10kg 가까이 감량했는데요. 현재 BMI도 정상 범위에 들어오며 완전히 다른 체형으로 변신했습니다. 비결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첫 달은 계란, 고구마, 그리고 광어회 중심 식단으로 버텼고 여기에 테니스, 웨이트 등 거의 매일 운동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심지어 촬영 기간에는 하루 3번씩 운동할 정도였는데요. 성시경은 너무 오래 뚠뚠이 아저씨로 살았고 화장품 모델이라 민폐가 되면 안 될 것 같았다며 다이어트를 결심한 이유도 밝혔습니다. 급격한 감량에 대한 걱정에는 이제야 정상 체중이 된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먹방 이미지로 익숙했던 성시경, 이제는 비주얼 전성기를 다시 맞이하고 있습니다. RM 발목 부상, 멤버들에게 미안.
그룹 BTS의 리더 RM이 컴백을 앞두고 발목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19일 공연 리허설 도중 발목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검사 결과 부분 인대 파열과 염좌, 거골 좌상까지 동반된 부상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료진은 최소 2주간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는 소견을 내렸는데요. 특히 이번 무대는 광화문에서 진행되는 상징적인 컴백 공연이라 RM 역시 끝까지 무대를 준비하려는 의지가 강했지만 결국 부상 악화를 막기 위해 퍼포먼스를 최소화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안무 등 일부 무대는 제한되지만 가창과 무대 참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어갈 예정입니다. RM은 위버스를 통해 진행된 정기 5집 발매 기념 라이브 방송에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쉽다며 속상한 마음을 전했고 멤버들에게도 미안하다고 솔직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부상은 아니다라며 팬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는데요. 퍼포먼스는 줄어들었지만 그 무대의 진심은 오히려 더 크게 전해질지도 모릅니다. KBS 다큐 3일, 4년 만에 돌아온다. KBS 대표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3일이 4년 만에 정규 편성으로 돌아옵니다. 2007년부터 2022년까지 72시간의 시간을 담아내며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했던 프로그램인데요. 코로나로 멈췄던 이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의 요청과 응원 속에 다시 길 위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특히 종영 당시 폐지 반대 청원과 꾸준한 재개 요청, 그리고 안동역 10년의 약속 특집이 부활의 계기가 됐습니다. 이번 첫 이야기는 14년 전 청춘버스로 불렸던 서울 273번 버스입니다. 당시와 마찬가지로 청춘들의 꿈과 고민이 오가는 공간을 다시 담아내며 2026년을 살아가는 지금의 청춘들의 현실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제작진은 자극적인 콘텐츠에 지친 시청자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는데요. 화려하지 않아 더 진짜였던 이야기, 멈췄던 낭만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왕과 사는 남자, 흥행 3위, 매출 1위. 단종의 유배 생활을 그린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또 하나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개봉 7주차에도 흥행을 이어가며 누적 관객 수 1475만 명을 돌파. 신과 함께 국제시장을 넘고 역대 흥행 순위 3위에 올라섰습니다. 현재 한국 흥행영화 역사상 이보다 위에 있는 작품은 명량과 극한 직업 단 2편뿐인데요. 특히 주말에도 80만 명이 극장을 찾으며 여전히 박스오피스 1위를 유지, 식지 않는 관객몰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누적 매출의 기준으로는 이미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총 1,425억 원을 넘기며 기존 1위였던 명량과 극한 직업까지 모두 넘어선 겁니다. 티켓 가격 상승 영향도 있지만 그만큼 꾸준한 관객 유입이 이어졌다는 의미인데요. 입소문과 N차 관람 열풍까지 더해지며 흥행 속도는 아직 멈출 기세가 아닙니다. 관객 수도, 매출도 모두 잡은 왕과 사는 남자. 과연 이 기록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박지훈 1위, 왕사남, 브랜드 평판 올킬. 배우 박지훈이 영화배우 브랜드 평판 1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평가는 2월 말부터 3월 말까지 약 2억 6천만 건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박지훈은 참여,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모든 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총 3천만 점이 넘는 압도적인 점수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긍정 반응 비율이 무려 94%를 넘으며 대중 호감도까지 입증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2위 유해진, 3위 유지태, 그리고 이준혁, 전미도까지 상위권 대부분이 영화 왕과 사는 남자 배우들로 채워진 겁니다. 사실상 한 작품이 브랜드 평판 차트를 올킬한 셈인데요. 1480만 관객을 넘긴 흥행에 이어 배우 인지도까지 동시에 폭발한 상황. 흥행, 화제성, 그리고 배우 영향력까지 모두 가져간 왕사남. 이 열풍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김지원, 뼈말라 모습 공개에 팬들 걱정. 배우 김지원이 한층 달라진 모습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최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명품 주얼리 행사에 참석한 김지원. 네이비 튜브톱 드레스로 우아한 분위기를 뽐냈지만 이전보다 훨씬 가늘어진 체형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특히 어깨와 팔라인이 더욱 얇아진 모습에 팬들 사이에서는 아파 보인다, 너무 마른 거 아니냐 하며 건강을 걱정하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과거 발언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지원은 드라마 촬영 당시 1년 동안 중식을 끊으며 체형 관리를 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차기작을 앞두고 다시 강도 높은 관리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앤 해서웨이, 뉴욕비 등 글로벌 스타들도 함께 참석해 김지원은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차기작을 통해 안방극장 복귀를 앞둔 김지원. 역할을 위한 간량이었을까요? 도깨비 10주년, 그들이 다시 만난다. 드라마 도깨비 주역들이 10주년을 맞아 다시 뭉칩니다. 도깨비 10주년을 기념해 공유, 이동욱, 김고은, 유인나까지 레전드 조합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 짧은 여행을 통해 명장면과 명대사, 그리고 작품이 남긴 의미를 돌아볼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드라마 10주년 기념과 동시에 TVN 20주년 에디션으로 꾸며져 그 의의를 더했는데요. 2016년 방송된 도깨비는 케이블 드라마 최초로 시청률 20%를 돌파하며 당시 신드롬급 인기를 기록했습니다. 종영 이후에도 해외 플랫폼을 통해 꾸준히 사랑받으며 한류 확산을 이끈 대표 작품으로 자리 잡았고 백상예술대상 등 각종 시상식을 휩쓸기도 했습니다. 김은숙 작가의 명대사, 이응복 감독의 영상미, 그리고 OST까지 모두 화제를 모으며 한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자리 잡았죠.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케미와 그 시절의 감동까지 다시 소환될 예정인데요. 다시 돌아온 도깨비, 그때 그 설렘 다시 느껴볼 수 있을까요? BTS 아리랑 자체 기록 갱신. 방탄소년단이 또 한 번 커리어 하이를 찍었습니다. 정규 5집 아리랑이 초동 416만 장을 돌파하며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이는 이전 기록인 메보 오브 더 소울의 337만 장을 크게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심지어 발매 10분 만에 밀리언셀러, 첫날에만 398만 장이 팔리며 2026년 음반 중 최대 판매량까지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반응도 압도적입니다. 애플뮤직에서는 115개 국가 1위를 휩쓸었고 타이틀곡 수입은 스포티파이 글로벌 차트 6일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발매 첫날 기준 역대 BTS 앨범 중 최다 스트리밍까지 달성하며 전세계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입증했는데요.
일본 오리콘에서도 주간 앨범, 디지털 앨범, 합산 랭킹까지 모두 1위를 차지하며 3관왕에 올랐습니다. 3년 9개월의 공백이 무색한 성적. 기록을 넘어서 다시 한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박찬호, 손정원, 이채영 개막전에 뜬다. 2026 프로야구 개막전 시구 라인업이 공개됐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코리안 특급 박찬호인데요. 하나 이글스의 개막전 시구자로 나서 18년 만에 홈 개막전에 의미를 더합니다. 메이저리그 통산 124승, 아시아 투수 최다승 기록의 주인공이죠. 잠실에서는 총 28년 동안 LG를 지키며 4번의 우승을 함께한 김용일 수석 트레이닝 코치가 상징적인 시구를 맡고 인천 SSG 랜더스 필드에는 냉장고를 부탁해 흑백 요리사로 이름을 알리며 셰프 팔로워 1위의 스타 셰프 손정원이 등장합니다.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는 프로미스9의 이채영, 창원에서는 경남 지역 리틀 야구단이 시구로 개막을 함께하는데요. 레전드, 현장 스태프, 셰프, 아이돌, 리틀 야구단까지 총출동한 개막전. 올 시즌 프로야구 첫 꿈부터 분위기 제대로 달아오릅니다. 김종국, 투병 중 들어보지도 못한 병. 가수 김종국이 전정신경염 투병 사실을 직접 밝혔습니다. 최근 유튜브를 통해 말하는 것도 쉽지 않을 정도였다고 고백했는데요. 전정신경염은 귀 안쪽 전정기관에 염증이 생겨 심한 어지럼증과 구토를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김종국은 균형 감각을 잃고 세상이 계속 빙글빙글 돌았다며 이틀 동안 물도 못 마실 정도였다고 극심한 증상을 털어놨습니다. 누워있어도 계속 도는 느낌이 이어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런닝맨에서도 하하의 부축을 받으며 등장해 건강 이상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원인은 과로와 스트레스. 한 달 동안 4개국을 오가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다 갑작스럽게 발병했습니다. 현재 완치된 상태는 아니며 운전도 어려워 매니저가 대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움직여야 회복이 빠르다며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무대 위에서 늘 강했던 김종국.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하길 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단종 박지훈, 본업 모두 출격 대기. 영화관과 사는 남자로 단종 열풍을 일으킨 박지훈이 이번엔 가수로 컴백합니다. 첫 번째 싱글 앨범 리플렉트 콘셉트 포토가 공개됐는데요. 은은한 주황빛 헤어와 몽환적인 눈빛, 그리고 침대 위에서의 아련한 분위기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입술이 별 모양 오브제까지 더해 순수함과 성숙함이 공존하는 독보적인 무드를 완성했는데요. 앞서 영화에서 단종 역할로 섬세한 연기를 보여줬던 박지훈. 누적 1,500만 관객을 넘기며 역대 흥행 3위 기록까지 세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단종 전화, 언제 아이돌이 되셨냐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완전히 다른 본업 모드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앨범은 지나온 시간과 감정을 돌아보며 현재 자신을 비추는 내용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슬픈 한을 담은 배우에서 몽환적인 미소년 아이돌로 완벽 변신을 예고한 박지훈. 이번엔 어떤 모습으로 또 한번 흥행을 이어갈까요? 냉부의 결혼 발표 주인공은 완자퀸카 박은영. 중식유신 박은영 셰프가 5월에 신부가 됩니다. 결혼 소식은 냉장고를 부탁해 예고편을 통해 먼저 공개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지난 냉장고를 부탁해 말미에 나온 예고편에서 출연 셰프의 결혼 발표가 있다며 기대를 모았는데요. 미혼 셰프인 박은영, 권성준, 손종원, 윤남노가 차례로 한마디씩 하는 모습을 보여 누가 주인공일지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결혼 발표의 주인공은 바로 박은영 셰프인 것으로 밝혀졌고 서울 신라호텔에서 의사와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박은영은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에서 중식 여신으로 주목받은 이후 냉부, 전참시, 홈즈까지 예능에서 활약하며 대세 셰프로 자리 잡았죠. 특히 완자 퀸카, 셰프계 댄싱 퀸이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광고 제안만 10개 이상 들어올 정도로 인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요리부터 예능, 그리고 방송 전성기와 함께 찾아온 결혼까지 박은영의 전성시대네요.